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월 미국 고용 실적이죠. 시장에서는 약 가장 많이 증가를 예상한 전문가 집단도 약 한 22만 개 정도로 봤거든요. 대부분 줄 거라고 봤어요. 지난 12월보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시기니까.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가장 좋게 전망한 22만 개보다도 그 두 배가 넘는 46만 개 정도 증가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배경을 보니까 노동 참여율이 이제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 가능 인구 중에 약 한 62%가 참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난 2020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이죠. 그 이전에는 실업률이 낮아도 또 참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아진 건데, 근데 이번에는 실업률은 조금 높아졌지만은 이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했는데, 그것도 전염병이 확산되는 그 시점에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제 지난 1년 동안은,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일을 안 해도 먹고 살만한 거죠. 주식 투자자들이 굳이 코로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주식 투자 수익으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근데 1월에 들어와 가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사실상 12월부터 중소형주는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아 나선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46만 개나 증가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배경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내야 되고, 지금 언론 등에서는 그 배경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노동 참여율이 증가했고 일자리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두 배로 증가했다,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포유환율연구소는 그 배경,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서 자산소득이 감소하니까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 사태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지금 잠재된 노동력이 지금까지 이제 인건비가 올라간 이유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업 현장에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자라니까 인건비가 올랐는데,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조정을 받으니까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또 일자리 찾아 나서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미국 경제가 비관론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고용이 증가하면 결국 소비도 증가하니까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비관론자들의 이제 발언권이 약화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이제 마련된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니까 일하러 나오더라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또 역설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을 담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이 원래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취업자가 많아지는 거죠. 결국 취업자가 많아지면 또다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는 석유 소비도 증가할 거고 소득이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간밤에 시장금리
2년물도 급등하고 10년물 국채금리도 급등했어요. 이건 또 연준이 이제 고용이 이제 완전히 완전 고용 수준에 육박해 버렸으니까 또 노동시장 참여율도 높아진 상태에서 고용이 완전 고용 수준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양적 완화를 이제 그 줄일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도 할 수 있고 연준 보유자산 매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을 그 보유자산 매각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 나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도 성장하고 또 금리도 상승하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런데 이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축된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대부분의 이제 경제 패널들은 포유 환율 연구소처럼 접근하지 않고 그냥 고용 증가가 좋다라고만 얘기하는 뭐 전문가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양극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뭐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고, 특히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2% 돌파도 지금 상반기 중에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그 고용 서프라이즈죠. 그러니까 연준이 적극적으로 보유자산 매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시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양면성이죠. 그러니까 양극화 심화를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경제가 성장하니까 기준금리가 2% 정도 뭐 2% 기준금리는 뭐 2%가 아니죠. 시장금리가 2% 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또 기준금리가 1%까지 상승하더라도 주가만 조정만 받아주면 주식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다. 왜? 그 채권 수익률보다 또는 예금 수익률보다 뭐 2년물이 만약 1%라면 1% 받는 것보다는 주가 증시의 경제가 살아나니까 주가 10% 상승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살아나면 주식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금리가 또 급등하니까 이것은 또 증시에서 이제 양극화를 초래하죠. 거기다가 인건비 상승이 이제 이루어진 상태고 고용 증가까지 이제 이루어지면 물가까지 올라가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그러면서 기업 영업이익이 그 증가율이 둔화될 수 있겠죠. 뭐 실제로 메타, 그리고 페이스북이죠. 그 다음에 넷플릭스 등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영업 실적이 지금 나빠지고 있는 것이 지금 뭐 지난 4분기부터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들어와가지는 인건비 상승 내지는 그 다음에 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 그러면서 그 빅테크 기업들도 그 영업 실적에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다음에 구글 같은 데는 오히려 영업 실적이 나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업 실적 개선될 수 있고요. 나머지 또 그렇지 못한 빅테크 기업도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은 또 주가가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유추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 주가도 양극화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이제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빅테크 기업은 추가적인 주가 하락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그 영업 실적이 수반되는 기업은 그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영업 실적이 개선되면 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PR이 낮아지거든요. 주가 수익률이.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개선된다면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
그리고 금리가 2% 그러니까 그 국채 수익률 기준으로요. 10년물 2% 정도 되더라도 그 시장 평균 주가 수익률은 20배라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고용 증가 또는 그 고용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지금은 구인난이니까요. 미국 2022년 경제 성장률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양극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니까 또 금리가 상승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요약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미국 그 경제를 비관하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가 폭락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조금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를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 아니냐. 고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 참여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82% 정도 24세에서 54세 인구 중에는 65세까지를 주로 노동 참여 인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24 내지 54세는 82%까지 했는데 전체로 보면 62%니까 향후 한 7, 8%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 참여율만 좋아지면 인건비 상승률도 낮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률이 증가하면서 고용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2022년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금리가 조금 오르더라도 기준금리입니다. 오르더라도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